근데 그건 있다. 진짜 부담 없이 그냥 막 끌고 다니는 좋아. 막 끌고 다니기. 와! 자, 안녕하십니까, 토이브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정말 귀염귀염한 녀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 SUV 중에서 가장 막내 베뉴입니다. 베뉴가 왜 이제서야 등장하냐? 2019년도에 처음으로 선을 보였던 현대자동차의 가장 작은 SUV인데 오늘 왜 소개시켜드리냐? 연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형으로 바뀌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2021년형 베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보시죠. 고고! 외관 같은 경우는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차량은 플럭스 모델이에요. 플럭스. 일단 뭐 플럭스 하게 되면은 이 그릴, 요즘 뭐 삼각형, 팰리세이드에서는 뭐 캘리그래피, 산타페에서는 인스퍼레이션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삼각형 형태의 그릴이 되는데 베뉴도 이렇게 됩니다. 전구로 들어오는 방향 지시등 LED는 아니에요. 당연히 E급, 이 차 사이즈급이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LED DRL이 들어갑니다. 더 데님입니다. 더 데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짙은 청바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 컬러가 화이트 다음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근데 실제 이쁘긴 해요. 플럭스 17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 폭은 당연히 아주 좁습니다. 205mm 정도 되고요. 휠하우스 위쪽으로도 흰색. 이걸 굳이? 리어도 똑같죠. 근데 이제 풀옵션이다 보니까 뒤쪽도 LED 테일램프가 적용이 되고 이건 괜찮아요. 이거는. 이게 실버 크롬보다도 이게 흰색으로 가미되다 보니까 이 베뉴 레터링이 상당히 좀 뭔가 또 세련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데 주방에 스테인리스 기구도 사게 되면은 흰색 테이프가 있는데 그거 같아요. 아까 왠지 꼭 떼질 것 같아. 그지? 꼭 떼질 것 같지 않냐? 자, 트렁크는 뭐 사실 전동식도 아니고요. 자, 트렁크 사이즈는 정말 작습니다. 이 녀석이 355리터인데 정말 작아요. 정말 작아. 그냥 뭐 출퇴근 용도, 그냥 일상의 출퇴근 용도 사용하신 분들한테는 세차용품 적재라든지 외출용 신발 뭐 이런 거 정도만 적재하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트렁크 당연히 뭐 전동식 그런 거 없어요. 여기 딱 잡아서 이렇게 딱 닫아야 되는데 꽤나 힘듭니다. 자, 문짝은 그냥 소형급이죠. 소형급이고 확실히 이런 마감들 자체가 위에 상해 세그먼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그죠? 자, 뭐 이런 데는 다 플라스틱 다크 컬러의 색상으로 스피커 커버도 당연히 플라스틱, 여기도 플라스틱. 그래도 요거는 좀 포인트 있다. 실내가 그레이입니다. 그레이라서 또 그 플럭스 옵션답게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형광색으로 좀 이렇게 좀 포인트를 줬는데 상당히 귀엽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 녀석은 풀옵션이다 하더라도 운전석 조수석 모두 수동 시트라는 거. 아날로그 너무 오랜만인데? 최근에 탔던 시승차들 중에서 아날로그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반떼 코나도 디지털 클러스터 들어오는데 메뉴는 아날로그. 차선 유지 보조는 없습니다. 그냥 크루즈 컨트롤 정도만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열선이 있어요. 열선. 이런 겨울철 열선 틀어줘야 되는데 이게 자, 주행 중에 끄기에는 시야 가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행 중에는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 사이로. 요 사이로 봐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 녀석은 뭐 풀옵션답게 이제 8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갔는데 차량은 뭐 내비게이션 있을 필요가 있나? 여기다가 딱 핸드폰 거치대 딱 넣으면 되지, 그죠? 볼륨 버튼 크기가 좀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은 아주 좀 편리하게 다가오고 에어컨 모드 다이얼 방식이에요. 다이얼 방식인데 뭐 조작 느낌은 그냥 소소합니다. 그냥 소소해요. 이런 포인트가 좀 없잖아 괜찮은 느낌이 있고 약간 좀 경차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소형 SUV라는 느낌보다 경차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강하고 기어 노브는 뭐 코나에서 봤던 기어 노브랑 거의 상당히 유사합니다. 요번에는 통풍이 생겼어요. 통풍이 드디어 연식 변경이 되면서 원래 그 전에 처음 출시됐을 때는 베뉴의 이쪽 버튼 하나가 빈 곳이 있었습니다. 빈 곳. 출시한 지 1년 만에 통풍 시트 넣어버렸어요. 그냥 처음부터 넣어줬으면 어때, 그죠? 처음부터 넣어줬으면 되잖아. 트랙션이 됐을 때 돌리면은 스노우, 머드, 샌드가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그냥 전륜 구동이에요. 사륜 구동은 아닙니다. 이거 뭐야? 암레스트 안에 있는 이 박스도 상당히 작습니다. 이 글로브 박스도 아주 작아요. 내려오는 느낌이 굉장히 경박스럽죠. 2열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선도 없고요. 그냥 오직 창문만 내리고 아주 좁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베뉴야? 베뉴 맞아? 베뉴야. 자, 저는 지금 베뉴 플럭스 모델을 타고 동네 마실을 한번 돌고 있습니다. 이 깜빡이 소리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나왔던 이 깜빡이 소리와는 정말 많이 다른 모습이 있고요. 저속 1단 이상에서 악셀을 이렇게 살살 밟았을 때는 엔진의 회전 질감 자체가 시끄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가솔린이니까 그래도. 하지만 이렇게 좀 악셀을 가져가게 되면은 한 2500rpm에서는 확실히 좀 거친 엔진 회전 질감이 느껴지면서 폭발력과 같은 느낌을 주는데 속도는 전혀 폭발력 있지 않습니다. 가속 느낌도 아주 그냥 천천히 너무나 그냥 스무스도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가속이 되는 느낌. 이런 느낌에서는 소형 SUV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외관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는 이 녀석이 좀 작고 좀 왠지 실용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만 아반떼에서 느꼈었던 1.6하고 파워트레인이 동일한데 이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실내 감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아날로그 클러스터라든지 뭐 이런 디스플레이가 이런 전체적인 베뉴의 실내 인테리어 자체는 약간 좀 경차의 느낌이 좀 더 강하다라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어도 왠지 이 녀석이 좀 더 안 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게 바로 좀 베뉴의 감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심에 타기에도 넉넉진 않고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도심에서는 뭐 엄청 막 경차만큼의 그런 답답한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이 녀석의 미션이 이제 IBT, CBT라는 미션에서 변속 느낌을 좀 가미시킨 게 바로 IBT 미션인데 미션의 느낌 자체는 굉장히 좀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뭐 미션 반응이 거칠거나 스포티하거나 아니면 좀 민첩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요. 시트 포지션은 높습니다. 네, 높은데 이 배뉴가 좀 좋은 게 있습니다. 배뉴가 제 무릎이 거의 직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각으로 이 풋레스트에도 이렇게 하면은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이게 자동차 시트에 앉아 있다라는 느낌보다도 일반 의자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배뉴 시승차를 타고 강원도를 갔다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타고 뭐 도심에서 정말 많이 탔어요. 장거리는 못 뛰고 도심에서 정말 많이 주행했는데도 불편한 감은 없습니다. 이게 일상적인 의자에 앉아서 그냥 운전을 하고 있던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목이 좀 필요하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거나 그런 느낌은 좀 없습니다. 리어 쪽에는 토션빔이 적용되어 있지만 그렇게 토션빔이라는 느낌 자체가 아주 이질감 있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차차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한테까지 느낌이 안 와요. 물론 이제 리어 쪽 2열에 앉았을 때 2열 동승객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토션빔의 그 이질감을 분명히 많이 느낄 거지만 운전자가 느꼈을 때는 그냥 토션빔이 적용, 그러니까 멀티링크라는 느낌은 당연히 안 들어요. 멀티링크 느낌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도심에서 탔을 때 노면이 그렇게 좋지 않은 데를 가더라도 그 충격 자체가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타이어 자체에서 노면의 충격이라든지 소음을 거의 거스러주지 않아요. 타이어의 소음도 좀 많이 올라오고 고르지 않은 노면을 갔을 때 타이어에서 충격 흡수도 거의 못 해주다 보니까 잔진동이나 그런 느낌들은 확실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외부의 소음 차단도 훌륭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풍지름도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배뉴가 보시면은 전방 글라스 유리가 굉장히 큽니다. 크다 보니까 약간 좀 살짝만 밟아도 막 시속 한 80, 90만 되더라도 풍조름을 단번에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이 녀석의 포지셔닝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현대자동차들이 보통 10.25인치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와이드 디스플레이로. 근데 이 녀석은 와이드도 아니고 일반 8인치다 보니까 운전자 중심 각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이 내비게이션 시인성이 그렇게 훌륭한 편은 아닙니다. 도심 주행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확실히 공인 연비에 비해서도 연비가 좀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네요. 좀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좀 많이 밟았어요. 이 녀석 가격대가 2200만원이에요 솔직히 2250만원이면 저는 반대입니다. 배뉴 사는 거 그냥 아반떼 사시는 게 나아요. 아반떼로 2200만원 정도만 되면은 괜찮은 옵션으로 충분히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도 디지털 클러스도 들어가고 뭐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고 내가 만약 정말 델리성 첫 차로 뽑는다, 여자친구랑 뭐 장거리도 가고 최신의 인포 시스템이나 트렌디함을 좀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아반떼가 훨씬 나아요. 아반떼가 내가 만약에 2200만원 정도로 차량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배뉴라는 게 또 장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출퇴근 용도로 상당히 좋고 내가 만약 패밀리카가 있고 그냥 막 타고 편안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출퇴근 용도라든지 그런 생컨 용도로 사시는 분들한테 또 배뉴가 크게 나쁘지도 않게 다가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배뉴 같은 경우는 모던 등급에서 운전자 쪽에만 통풍 시트가 기본 적용돼요. 모던에서 멀티미러 라이트만 딱 적용했을 때 1950만원대가 나오기 때문에 2000만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배뉴를 산다 하면은 무조건 2000만원 넘으면 안 돼요. 솔직히 레이를 생각했을 때 레이 풀옵션과 큰 금액 차이를 두지 않는 선에서 배뉴를 사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배뉴라는 차량은 경차에서
금액체가 크지 않은 선에서 뽑는 게 가장 가성비 좋게 다가오는 모델이기 때문에 얘는 말은 소형 SUV이지 SUV라는 목적성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큰 그런 금액들을 잡고 베뉴, 특히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베뉴 플럭스 모델은 피하는 게 좋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베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어느 정도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차를 생각했던 분들이 금액대 한 1,200만 좀 더 줘서 이 녀석을 선택했을 때는 정말 아주 큰 메리트가 있지만 2,100, 2,200만원이라는 가격으로 첫 차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아반떼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베뉴 플러스 시승기였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